1주차 1강입니다. 이번 학기에 품질 경영 과목 강의를 하게 된 김남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시험은 대면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실은 의양관 309호입니다. 거기 전화번호는 6386이고요. 아마 이번 학기에 오피스 아워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수업 시간 있죠? 그 수업 시간에 아마 제가 연구실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를 만나야 되는 사람은 미리 이메일로 좀 연락을 취하고 그리고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은 여기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사용할 교과서는요, 한경사에서 출판된 품질 경영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저자가 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저자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의문사항이 있거나 하면 저한테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 평가는 시험이 2번 있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30%씩 반영할 예정이고요. 출석을 1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면 시험 예정이고, 근데 시험이 오픈북, 오픈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하고 여러분들이 노트 같은 거 가지고 오셔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물론 이제 통신기기 같은 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동료들끼리 이렇게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은 시험 시간에는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하게 제가 파일을 만들어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과제를 이 그룹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룹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서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아서 대화방을 만들든지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명 지금 구성 예정인데 지금 수강 신청이 지금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구성을 할 수 없고요. 수강 정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구성을 해서 명단하고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일 만들어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기업을 선정을 해서 너무 그렇게 알려지고 큰 기업들 그런 거 선정하지 말고 작은 기업이나 아니면은 제가 선호하는 거는 주변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점포들 있죠. 그런 점포들 하나 선정을 해서 품질 평가를 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 방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근데 보고서도 길이는 최대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그죠? 5페이지 넘지 않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가 조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좀 수행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방문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꺼려지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사항 같은 게 있으면은 이메일을 이용을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메일을 보내시면
그날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 날은 아마 저로부터 대답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제가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은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은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에 올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한 학기 진행할 내용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오버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버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품질 그러면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마 대략적으로 아마 어떤 품질에 대한 무슨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럼 기업 입장에서 그럼 품질 경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품질도 제조업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거 이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약간씩 다른 점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면서 그 차이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기업 간의 무슨 경쟁이라 이런 것들 보시면은 물론 경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슨 가격 경쟁 이런 것들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기업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품질이에요.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지금 기업 간의 경쟁이 있어가지고 무슨 기술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품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우리가 나중에 경쟁 전략에 대한 얘기는 뒷부분에 가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하여튼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품질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품질 경영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고객이 이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품이나 서비스에 제대로 이제 반영하자는 거. 그것이 여기 품질 경영에서 이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대략적으로 이제 품질 경영 분야에서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체계 개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품질 경영 관련된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여기 관심 있는 교수라면 자기 책을 하나씩 다 썼죠. 사실 저도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뭐냐면 다른 책들의 구성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쓴 이유가 물론 내용들은 다른 책들하고 거의 흡사하긴 합니다만은 물론 제 책의 경우는 좀 차별화된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구성 자체가 다른 책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이제 체계를 갖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품질 경영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품질 역사는요, 사실은 미국하고 일본 거를 그대로 수용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법들이 언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품질 내용들은 거의 미국하고 일본 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하고 일본의 품질 역사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따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품질 역사를 먼저 보면요. 왜 미국 거를 먼저 보냐면 사실 일본도 사실은 미국에서 배웠어요. 물론 이제 그 일본의 이제 품질이 뭐 세계 제일이라고 뭐 지금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 제일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1950년대에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배웠어요. 50년대에 결정적으로 이제 데밍이라는 사람이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 품질에요. 그래서 일단 미국 품질 역사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품질 역사는 이 가빈이라는 사람은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분류한 거를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크게 이제 네 개의 그죠?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검사 시대, 두 번째가 통계적 품질 관리 시대, 세 번째가 품질 보증 시대, 네 번째가 전략적 품질 경영 시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네 번째 시대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럼 시대가 변했다고 해가지고 그럼 앞에 것들이 다 없어졌냐 그건 아니고요. 이 품질은 그 특징이 뭐냐면 뭐 과거에 이제 개발됐고 사용되어 왔던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전혀 새로운 게 뭐 탄생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누적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네 개 시대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검사 시대는 이제 보통 그 1920년대 레드포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시기를 이제 전후해서 이제 검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선제적이거나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품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미리 뭘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만들고 나면 이제 검사를 하는 그죠?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계 품질 관리 시대가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여러 가지 그 통계적 품질 관리 그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때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용되고 있고요. 지금 품질 관리에서는 이제 이 통계적 품질 관리가 많이 이용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관리도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차트라는 관리도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뒤에 배우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벌써 이때 만들어졌어요. 통계적 품질 관리 시대에. 그럼 지금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관리도가. 그 다음에 무슨 샘플링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검사를 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뭐 샘플링 하는 거 있잖아요. 샘플링 기법. 그런 것들도 이 당시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사람들이 좀 몇 사람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이름을 조금 그냥 익숙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를 외우라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슈아르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품질 쪽에는. 그래서 이 슈아르트라는 사람이 관리도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지, 로미그, 에드워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에 이제 베일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연구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샘플링 배울 때 다지하고 로미그 얘기도 이제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샘플이라는 거는 뭐 어려울 것 같지만 별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개를 뽑아서 몇 개를 뽑을 거지 그걸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검사를 했을 때 그 중에 불량품이 몇 개 이상이면 불합격시킬 거냐 뭐 합격시킬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샘플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뒤에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 품질 관리 시대에 많은 것들이 이때 개발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 통계적 품질 관리가 지금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뭐냐면 아주 테크니컬한 거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통계를 몰라도 됩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 있죠? 그것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통계를 못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 보증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이때도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품질 비용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뭐 전사적 품질 관리, 신뢰성 공학, 불량제로, 제로 디펙트요, 불량제로,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품질도 이제 좀 이 뭡니까, 이 개량을 시켜가지고요. 품질 비용이라는 이 개념이 바로 이제 그 개념인데, 품질이 이제 그 나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개량화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기 이제 품질 실패 비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석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뒷부분에서 배우기는 하겠습니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50년대 개발이 됐고, 여기 나오는 주란이라는 사람도 꽤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란. 그래서 이 사람 이름도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품질 비용과 관련 품질 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이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은 이제 TQC라는 게 이게 또 굉장히 유명한 개념인데요. 지금 TQM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일단 60년대 이제 파이겐바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꽤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토탈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개념을 개발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품질 관리 부서만 해서는, 그 품질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품질을 갖추려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래서 전사적이라는 말을 일본에서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컴퍼니 와이드라고 그러는데, 그 뒷부분에 가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컴퍼니 와이드, 그죠? 컴퍼니 와이드, 그러니까 회사 전사적 컴퍼니 와이드 퀄리티 컨트롤에서 CWQC라는 걸 쓰거든요. 이게 바로 TQC랑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조금 전사적이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CWQC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 공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뢰성이라는 건 이제 특정 기간 동안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부품을 뭐 우리가 왜 건전지 뭐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유사하게 부품들도 직렬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고장 나지 않을 확률 계산하는 게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 계량적인 게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일본 제품들이 그 고장이 잘 안 난 이유가 뭐냐면, 같은 부품을요 병렬로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리던던시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리던던시라고 그러는데, 동일한 부품 두 개를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기계가 작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 제품들이 초기에 그렇게 고장이 안 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고장이 안 났습니다. 그게 이제 신뢰성 공학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장나지 않을 확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불량제로라는 이제 개념이 이 당시에 나왔는데요. 사실 마틴 마리에타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제 그 군사용품 뭐 펄싱 미사일이라는 미사일을 뭐 개발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사실 이제 그 미사일 같은 거 이제 그 불량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가한 게 이제 불량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불량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수 검사를 시행을 했죠. 근데 요즘은 뭐 전수 검사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수 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전수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형광등 수명 조사한다고 그걸 전수 검사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팔 게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 불량 재료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옛날에 말입니다.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적정 품질 수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주란이라는 사람이 그걸 주장을 했는데 적정 품질 수준이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 그 일정 수준의 품질에 이제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넘어서면은 넘어서서 더 좋은 품질을 만들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면 그죠?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보다 더 좋게 만들려면 비용이 너무 들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윤극대화에 그게 그죠? 역행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품질을 어느 수준, 적정 품질 수준 그까지만 높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주란이. 근데 그거는 지금 와서는 그 적정 품질 수준이라는 이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없어졌어요, 아예. 그래서 끊임없이 뭡니까?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제 그게 요즘 다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주장한 게 사실은 그 크로스비부터 이제 시작은 됐습니다만은 불량제를 추구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걸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과연 품질을 지속적으로 이걸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비용은 더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이제 육시그마라는 개념이 이제 지금 요새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만은 이건 거의 그죠 불량률 제로에 이제 가깝게 그죠 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당연한 것처럼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대가 이제 전략적 품질 경영 시대입니다. 전략적 품질 경영 시대.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시대에 지금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품질에 대한 이제 생각이나 뭐 특히나 이제 최고 경영자의 그 시각 이런 거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변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제 그 기업이 이제 그 보면은 뭐 전략 수립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품질은 조금 뒤처졌죠.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생산성이 더 품질보다는 우선적으로 그죠? 대우를 받고 뭐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품질이 거의 탑에 있거든요. 그 우선순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전략적 품질 경영 시대에는 최고 경영자가 이제 품질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대라는 거. 그 사실은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요, 생각했던 건 밑에다가 그냥 맡겨두면요, 생각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제 얻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품질 경영 시대에서는 최고 경영자가 품질에 이제 그죠?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품질을 수익성과 이제 연관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품질 개선을 하면 이제 비용은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 조사를 해보니까 비용 드는 것보다 그죠?
그 수입이 더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증가한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그 품질 비용 이론에 의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는 품질이 나쁘면은 그 실패 비용이라는 게 이제 발생하거든요. 그 비용이 의외로 큽니다. 그래서 수익성 차원에서도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품질을 고객의 시각에서 정의를 한다. 이 품질 정의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는 품질 평가는 결국은 이제 고객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뭐 아무리 자체적으로요 품질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평가는 고객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그 고객 중심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 왜 마케팅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고객 중심이라는 게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피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 중심이 그럼 뭐냐? 저는 예를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그 택배 회사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는 99.9% 정시 배송률을 가진다. 99.9% 정시 배송률을 가진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고객이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고객이 시각에서는 그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0.1%는 뭡니까? 정시 배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보는 그게 이제 고객 시각이에요. 고객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그거를 보는 시각. 이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략계획 프로세스 품질을 포함시킨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이제 지금 많이 달라졌다.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품질을 공격적인 경쟁 수단으로 인식한다. 그죠? 물론 이제 경쟁 요소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가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품질을 하나의 그 경쟁 요소로서, 그죠? 경쟁 수단으로서 인식을, 그죠?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략적 품질 경영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자, 여기 그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품질이라는 거는 누적됐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비록 뭐 6시그마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만은 이 육식화라는 개념이 그러면 과학과를 완전히 탈피해서 완전히 새로운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게 누적이 되어 온 거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실 일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으로부터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 50년대 이 데밍이라는 사람이요. 데밍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의 가가지고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그 뭡니까 그 품질상 이름이 데밍상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데밍을 거의 품질의 아버지격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밍이 그러면 뭘 가르쳐 줬느냐?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사실은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개념 있죠? 그 개념을 사실은 전파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그 카이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개선이라는 카이젠.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카이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카이젠이라는 개념이 개선이라는 뜻이에요. 개선. 그래서 이 PDCA 사이클을 뭐 잠깐 얘기를 하면, P라는 건 이 플랜을 하는 거거든요. 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그죠? 그다음에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을 하고 do, 그 다음에 결과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그래서 수정을 하든지 뭐 액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랜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사이클을 PDCA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은 결국은 뭐냐면 이게 계속 돌아간다. 지속적으로 이 개선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가르쳐 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사실은 데이밍이 개발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데이밍이 이걸 확산시켰기 때문에 이걸 데이밍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뒷부분에 가서 우리 PDCA 사이클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란이라고 왜 있었죠? 그분도 일본에 가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TQC라는 거 있었죠? 그거 일본에 가서 또 파이겐바움이 얘기를 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컴퍼니 와이드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사실 일본의 품질도 미국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일본 품질 관리에서 그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뒷부분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다시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품질 분임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에서 아마 이거 이용하고 있을걸요. 그래서 QC 서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품질 분임조라는 건 이제 뭐 공장이든 뭐 어디든 하여튼 이렇게 소규모로 이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품질 개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식적으로 이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품질 분임조가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어느 기업에서 이제 공장에서요. 뭐 여러 개의 품질 분임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등록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사례 발표도 하고 시상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 분임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개선 활동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한 그 컴퍼니 와이드 퀄리티 컨트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기능들이 다 기업의 기능들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 직원들 다 참여하고요. 지속적인 개선, 그죠? 그다음에 고객 중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요한 이제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될 게 품질 기능 전개라는 그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품질 경영이라는 게 고객 요구 사항을 이제 제대로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품이나 서비스에 그걸 위해서 만드는 게 품질 기능 전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고객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반영하는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품질 기능 전개라는 게 있는데 QFD.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졌어요.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이거 안 쓰는 데가 없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품질 기능 전개라는 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미국에서 배웠지만 사실 이제 자체적으로 뭐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여러 가지 기법들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일본에서 이제 많이 배웠고요. 우리나라도 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KS 마크랄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IS 9000이 이때 그죠? 90년대 뭐 우리도 뭐 이런 걸 뭐 추진하고 그랬습니다. 100 ppm 운동이랄지 그 다음에 2000년대 싱글 ppm 운동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시도되었고, 지금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대세는 ISO 9001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인증을 세계 표준화 기구에서 이제 ISO 9001이라는 인증을 품질 인증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그 인증을 받으려면 이제 체계를 갖춰야 돼요. 이제 기업들이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거의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이제 갖추다 보면 물론 이제 기업별로 조금 차별화된 건 있겠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업 특성상 아니면 뭐 산업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거의 뭐 그죠? 동일한 품질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ISO 9001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ISO 9001 내용은 사실 갱신이 조금씩 되거든요. 근데 이게 7, 8년마다 한 번씩 이게 갱신이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그 2015년도에 그 갱신되기 바로 직전에 책을 그죠? 출판이 되는 바람에 갱신된 거를 그 책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그 갱신된 거 있죠? 그거는 따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2강에서는 이제 그 기본적인 뭐 품질에 대한 거, 몇 가지 이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책의 개요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